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인력 감축에 들어가는 등 지역 경제에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전 전라북도 경제자문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가 밑빠진 독처럼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군은 인구가 없어서 30년 안에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시골 마을.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빈 장독이 방치돼 있는 빈집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마을은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고 70% 이상이 75살 이상 노인 독거 가구입니다. 그때는 애기도 많이 낳고 막 집집마다 쌈들도 쳐줘 그랬네 그전에는. 지금은 젊은 사람도 없고 애기도 없어. 주민등록 기준으로 볼 때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달 기준 186만 5천여 명으로 지난 2013년 187만 1천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전북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효과로 완주의 인구가 급증하고 전주, 군산 등 중심도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폭은 두드러집니다. 김제시의 경우 최저인구를 기록한 2009년보다도 인구가 7.2%가 감소했고 정읍 역시 5.2%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이하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인구 유출까지 겹치면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이 인구 붕괴로 30년 안에 소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이게 장기적 침체로 이루어져서 지방 자체의 존폐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선 생산 가능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넘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이 보도한 전라북도 전 경제분석자문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업체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접근해 접대를 받고 억대의 금품과 퇴직 후 일자리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라북도 경제분석자문관 이모 씨. 이와 관련해 도내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접대 기록이 담긴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자 관련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연구나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도 덧붙였습니다. 요구하다가 안 들어줬을 때 여부 그 회사를 방어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뿐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이런 강한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와 다른 피해 업체가 있는지 확인한 뒤 전 자문관 이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직원을 공무원의 준해 처벌하는 법률 등에 따라 경찰은 뇌물 요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업체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중 현직에 있는 동안 우선 2억 원을 달라고 한 부분은 대가성이 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폭로로 불거진 전임 경제분석자문관의 각종 비위 행위가 경찰 수사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의 조성을 위해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외교와 협상을 통해 안보 위협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여건과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경우 결사반대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군산 BTL 하수관의 오수가 수년간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동환 군산시 의원은 어제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2011년 나운동 일대 완공된 BTL 하수관과의 오수가 비가 올 때마다 경포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빗물이 유입돼 오수가 넘쳐 생긴 현상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하수 시설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당장 일감이 줄면서 인력 감축이 시작됐고 근로자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임홍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장 국가산업단지에서 9년째 가동 중인 군산조선소의 한 사회업체, 선체 생산공장 내 3개의 작업장 가운데 2곳에서 절단과 용접 조립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한 곳은 한산합니다. 군산조선소에 납품할 블록 조립체는 6척분으로 올 12월까지 작업이 종료되면 이후에는 공장 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철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은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받는 피해라기보다 저희가 받는 데미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공장은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 4월부터 생산직 전체 450명에 대한 인력 감축에 들어가 지금까지 30%가량 줄였고 한 달 안에 50명을 더 감원할 계획입니다. 올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하반기 군산조선소가 추가로 발주하지 않는다면 협력업체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40여 곳의 근로자는 모두 5천여 명, 그 가족까지 합쳐 2만여 명이 독후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전복 인원이 돼서 전복에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피드백을 하더라도 금이환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로자들은 인근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떠나게 되자 암담한 심경을 토해낼 뿐입니다. 항상 걱정은 하고 있죠. 언젠가는 닥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조선업종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2, 3년 후에는 활화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불황의 터널이 길어지면서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고뇌의 나날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이처럼 군산조선소의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전라북도가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끌어오거나 일감을 늘려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내년 4월이면 건조할 물량이 없어 도크가 비는 상황이 빚어집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협력업체,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은 4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예로 들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한 개 회사에 그 정도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었다라고 치면은 대한민국 조선산업 전체를 보더라도 그거의 반이면은 충분하고. 2, 3년만 견디면 선박 발주가 다시 늘어날 수 있지만 이번에 도크를 폐쇄하면 군산의 조선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군산에서 울산으로 재배정된 건조 물량 2척 가운데 일부를 되가져오는 정책인 노력도 주문됐습니다. 군산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개. 근데 그 한 개를 빌 수가 있나? 이 정치인들이 이제 앞장서서 나가야 돼요. 전라북도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방세 유예와 경영자금 지원 그리고 실직자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권과 공조해 군산조선소의 존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올 것으로 도크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규 물량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만 의존하고 있어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도내 금융기관의 신규 가계대출은 6,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100억 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신용대출이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나 가계대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의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 임용 제청 거부와 관련해 대학 측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총장 임용 후보를 다시 선정해 추천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전주교대에 공문을 보내 기존 총장 후보자는 임용하지 않겠다며 후보를 재추천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실업팀 선수들이 바쁜 연습 시간을 통해 초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재능 기부인데요. 교육 효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수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체조 동작에 아이들의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어깨는 이게 뒤로 빠지면 안 돼. 딱 일찍 서. 이어지는 물구나무 서기 수업.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선수들의 지도에 어려운 구르기까지도 금세 해냅니다. 오늘 처음 해봤어요. 어때 해보니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전라북도 체조팀 선수들이 오늘 하루 초등학교 체육교사로 변신했습니다. 훈련장을 나와 아이들과 하나 된 시간, 교사들마저 교육 효과에 놀랄 정도입니다. 자기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정말 일선에 있는 최고 전문가에게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반응이 좋은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어요. 찾아가는 체육 재능 기부 수업인데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4개 학교에 800여 명, 올해도 벌써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세팍 타크로와 컬링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운동까지 선수들이 직접 재능 기부에 동참하면서 성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트 체육의 교육 현장과 가까워지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저변도 확대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무주 태권도공원 명예전당 건립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태권도원 태권전과 명인관 건립 예산 176억 원 가운데 70억 원은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태권도인들의 기부금으로 지을 예정이었던 무주 태권도원 명예전당은 기부금이 76억 원에 그쳐 내년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완공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는 도당 위원장의 단독 입후보한 전주 완산을 정운천 의원을 신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운천 신임 위원장은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일하는 도당 위원장이 되겠다며 전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상황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도 716호선 이서에서 전주 구간 안개가 껴있으니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구간에서는 막힘없이 차량 소통 원활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음 단계로 한낮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1,100억 원이 투입되는 탄소 복합 소재 생산 기업이 김제 자유무역 지역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남원 향교는 이번 주부터 4개월간에 걸쳐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자유무역 지역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진 주식회사 타르콤 코리아는 미국 CSI와 AIGO 그룹의 기술과 자본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탄소 복합 소재 파이를 생산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타르콤 코리아는 1,100억 원을 투자해 내년 8월까지 공장을 신축하고 150명의 인력을 채용해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남원 향교가 이번 주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다양한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진 사랑과 올고듬의 선비 정신을 현대적인 시각에 맞춰 바람직한 인재상을 키우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생활 예절과 자아 확립, 문화와 예술 소양에 대해 배우며
자아성찰과 학습 동기 부여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배랑 저랑 하는 거 몰랐는데 이제 오늘 통해서 어디 손이 앞으로 오는지 어디 발부터 내려가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좀 꾸준히 한 3, 4년 동안 하니까 반응도 좋고 아주 저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을 교육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신품종보리 5종을 분양받아 고창군의 기술 지원으로 주식회사 청맥이 상품화에 성공한 오색 컬러보리가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맥은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시장에 26톤을 수출했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50톤을 선적하는 등 건강식품으로서 미국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만 까오슝시 교직원과 중학생 등 청소년 홈스테이단 20여 명이 3일간의 일정으로 순창을 방문했습니다. 2차례에 걸친 순창 홈스테이단에 대만 방문했다는 답방 형식으로 순창을 찾은 대만 홈스테이단은 고추장 민속마을 방문을 비롯해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교류 행사도 가졌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가 오늘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챌린지 팀인 부천FC 199를 상대로 FA컵 8강전을 치릅니다. 16강전에서 단국대를 누른 전북현대는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고 평일 경기 직장인 관람에 맥주를 무한 제공하는 칼퇴근 티켓 행사도 실시합니다. 프로야구 홈런왕을 지낸 KT 위즈의 김상현 선수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상현 선수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쯤 익산시 신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여대생 20살 A씨 옆에 차를 세우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음란 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선수는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의 가구당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17만 5천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온실가스 3만 3,500톤을 감축했다며 가구당 감축량은 0.19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20만 세대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경찰관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주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군산경찰서 소속 47살 김모 경사가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경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대신 술값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18살 송모군을 구속하고 임모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에 전주 시내 편의점 7곳의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금 140만 원과 담배 손목시계 등 2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명창 권삼득의 일대기를 조명한 창작창극이 내일부터 이틀간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부안구는 내일 예술회관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주현미와 만나는 재즈 콘서트를 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마련한 시네마 콘서트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오는 16일까지 장수 한누리 시네마에서 진행됩니다. 탄소와 자개를 활용한 조형 작품 전시회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10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내일부터 19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안구는 오늘 예술회관에서 여성이 보는 부안 마실축제라는 주제로 여성 100명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는 오늘 오지 탐험가 한비아 씨를 초청해 1g의 용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어린이 전파교실 참가자를 내일부터 닷새간 신청 접수 받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